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여러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서 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이 김 씨를 추가로 소환할지 신병 확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의 첫 소환 조사 7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특히 특검과 별도로 티타임도 없었고 호칭은 피의자로 불렸고 또 특검과 특검 보와의 대면도 일체 없었습니다. 이 부분 글쎄요, 특혜 논란을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로 좀 보이는데요. 작년도죠. 작년도 7월 달에 대면 검찰 조사가 조사, 이루어졌어요. 네. 그때가 이제 2020년도부터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고발되고 난 다음에 이제 4년 만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검사와의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예. 그때 이제 수사 검사들의 이제 휴대폰도 반납을 하고 또 김 여사 측에서 지정한 장소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또 조사를 했고 그 특혜 논란이 이제 불거질 게 당연했던 거였고 그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보고가 안 됐었어요. 맞으면 검찰총장을 패싱했던 거였죠. 그 당시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특검에서 이제 처음 이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또 이 좀 특검부 만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으면 그런 얘기 또 나올 수 있겠죠. 아마 그런 걸 우려했던 것 같고. 예.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만약에 정권이 바뀌지 않고 김건희 특검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이게 다 묻히지 않았을까. 이 16개 혐의예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나열하기도 벅차요 지금. 오늘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등 이제 쭉 오늘 5개 정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아직도 양평 고속도로 특혜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건진법 사건은 오늘 좀 이제 조사를 한 것 같고 5개를 했다고 하는 건데 저기 화면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많으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보다 또 빨리 끝났어요. 열람도 빨리 끝났고 조사도 좀 빨리 이루어지고 또 예상외로 글쎄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는 않았고 말이죠. 또 이제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력 끼쳐들어서 죄송하다 뭐 이런 말에서 대단히 의아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특혜 조사도 받고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검찰 특검으로서는 특혜 논란 같은 것을 의식해서 일체 피의자로 부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일반 피의자입니다. 아마 그걸 고려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최 교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해 이제 검찰 조사 때와는 상당히 분위기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이게 국민 감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워낙에 3년여 동안 이런 사건 물론 많은 어떤 혐의들이 추가되긴 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국민 감정 또 수사와 관련돼서 소환을 제대로 응하지 않았던 그리고 또 응하더라도 제3의 장소에서 이렇게 출두했던 그런 그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고려가 됐을 테고 두 번째는 사건이 워낙에 엄중합니다. 대통령 부인이 공직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혐의들을 보면 마치 자신이 최고 권력자이냐 행사했던 그런 전화 내용이라든지 혹은 실제로 어떤 청탁을 받아서 어떤 대가성 그런 그 명품들을 받았다든지 이런 이 건들이 상당히 이 사건이 중대하다라는 것 그래서 불필요한 무슨 피타임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지 않나 싶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속도전 의 필요성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차례 계속 된다고 한다면 예의도 차리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하자. 그러니까 이 소환도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소환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한 차례 정도 이렇게 해서 빨리 목적 그러니까 기소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자. 그러려면 불필요한 그런 시간들을 다 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피의자 김건희 여사의 어떤 압박
압박도 가능하거든요. 긴장감을 계속 늦추지 않게 만들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이유들이 겹쳐져서 앞으로도 이렇게 어떤 뭐 예의를 차리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제거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앞서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진술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이 조사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이 김 씨를 한 차례 정도 소환 조사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셨는데 김 씨를 추가 소환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에 바로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소환하지 않겠어요? 지금 오늘 5개 예. 혐의 정도를 조사를 했다는 거니까 예. 지금 김건희 특검에 그 지금 적시된 혐의가 16개예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 당장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지도 않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소환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는 의외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혐의도 많은데다가 많이 또 얘기가 돼 왔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혐의의 성격도 다양해요. 이 김건희 특검의 그 정식 명칭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건진법사, 명태균, 공천계 의혹, 국정농단.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사건 등 이게 특검의 정식 명칭이에요. 풀네임인데 이 전반적인 걸 보면 말이죠. 16개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기 보면은 정말로 대통령을 남편으로 두면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말이죠. 정말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 표현이 전혀 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국정농단이에요. 과거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도가 너무 넘었지 못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 권력을 정말로 호주머니 속에 공깃돌 정도 생각한 게 아닌가. 그 자꾸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다이아몬드, 뭐 목걸이 이런 거 다 떠나서 말이죠. 네네.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건진법사 관련 통일교 관련 게다가 이제 그 뭐 해병 특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거기도 관련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의혹이긴 합니다만 구명 로비 의혹 사건도 그렇고 뭐 이렇게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영장 청구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예. 소환이 한 번 정도 이루어지고 그때 영장 청구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앞서 뭐 최 교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김 씨가 특검 도착 당시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했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오늘 5가지 의혹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좀 진행된 감이 있잖아요. 총 16개 의혹이 명시됐는데 향후 특검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이 발언이 사실 좀 파장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정답이에요. 네. 그 말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또다시 기사화되지는 기사는 되겠지만 그게 어떤 파장을 일으켜서 계속 해석을 나오거나 네. 뭐 이런 뭐 네티즌 반응 이런 것들로 확산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아무것도 아닌 제가라고 주어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또 가능하냐면 이겁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혐의들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자신이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방어 논리도 내가 네네. 공직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청탁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나는 대통령한테 청탁한다는 건 대가성이 있고 뇌물죄가 성립이 되지만 나는 그럴 상황이 아니다. 부인했다는 건 바로 그런 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제가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아닌 제가 사실은 10년은 끼쳐드렸지만 사실 난 죄가 없다라고 항변하는 그런 뉘앙스로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아무것도 아닌 제가라는 말을 붙여서 괜히 논란을 확산시켰다. 그런데 아무리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의도가 그렇게 겸손하거나 또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거나 한 의도가 아니고 어쨌든 방어 논리를 미리 이렇게 펴놓은 게 아니냐. 나는 죄가 없다라는 네. 거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뒤엔 말도
사실 좀 부적절합니다. 성실히 임하겠다가 딱 좋은 말인데 예. 조사받고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온다는 건 사실 피의자가 자기의 임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더 심야 조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아직 그거는 결정 자기가 동의 여부가 있겠지만 또는 당장 기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있어요. 자신은 지금 검찰에 출두하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조사에 응한다는 것이지 응해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주체적으로 나오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이 동사가 붙는 건 사실 적절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조언을 좀 들으시라. 변호사 분명히 표현에 이런 것들은 표현에 대해서도 사실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변호사의 조율을 안 들은 것 같아요. 변호사는 제가 단언컨대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아주 정답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그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예. 네. 뭐 말씀해 주셨으면 오늘 포트라인에서 나온 메시지에 대해서도 지금 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란 말이 글쎄 법률적으로 상당히 그 심오 원료 끝에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거조차도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아무 직책이 없었다라는 걸 강조해서 자신에게는 뇌물죄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은 공무원이나 그 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그게 의미가 없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혐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의 남편이니까 이루어진 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하자면 알선수재라는 게 있어요. 그거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굳이 대통령이 내 남편일 뿐이지 내가 대통령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걸 강조해서 뭐 뇌물죄나 직권남용죄 피해가려 한다는 그런 취지의 그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으로 이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대단히 그 와닿지 않고 부적절한 얘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란 말 들으니까 그게 겸손하게 들리지 않잖아요. 일단 무슨 뭐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 듣기에도 저렇게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게 무슨 정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이게 결국은 법률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단죄가 되고 사법적 처리가 되는 건데 그러나 굳이 또 이 얘기에서 또 이게 상당히 파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봐도 말이죠. 과거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그 6천만 원짜리 그 다이아몬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16개 혐의가 전부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요. 굳이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법률적인 뭐 글쎄 하나의 회피 수단으로 얘기했다. 글쎄 그것도 참 무망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두 네. 번째 네, 답은 네.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럼 검찰이 특검이 어떻게 할 건가? 사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열람하고 있는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내일 기소할 것이다. 그 이유를 어떻게 기사에서 나오냐면 오늘 다 부인했으므로 예. 아주 뚜렷한 혐의까지도 다 부인하니까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내일 기소가 가능한 것처럼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어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네네. 열람하고 있는데 저는 다분히 그건 압박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해라. 기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피의자한테 계속 보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특검은 굉장히 데미지를 입어요. 그렇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이거 진짜 검찰도 제대로 못했는데 특검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원샷 원스트라이크가 돼야 돼요. 원샷 원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부담, 리스크를 다 줄여야 되잖아요. 벌써 한 번 뭐 이렇게 만났는데 그걸로 딱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해 본다. 그래서 안 되면 또 한다. 그럴 기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직 굉장히 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기사된 대로 도이치모터스라든지 건진법사라든지 명태규 씨를 오늘 했다면 나머지 두 개는 굉장히 국익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뭐 지금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 한 번 정도는 더
소환을 할 거다. 네. 그리고 방증 이 검증과 함께 확실하게 기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구속영장 그런 청구했죠. 기소가 아니라 구속영장 죄송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네, 청구의 목적이 사실 기소니까. 그렇죠, 기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최종 목적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기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찌됐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으려면 예. 확실하게 한 번 정도의 더 그 소환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윤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좀 대조적으로 김 씨가 협조하는 스탠스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신병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부인하는 거는 뭐 어차피 지금 부인을 다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거는 예.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여부에 이제 영향을 준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진술 거부하는 건 뭐 전혀 오히려 구속되는데 더 상당히 보완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진술 거부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뭐 언제 청구할지 모르겠는데 소환이 또 언제 이루어질 수 그냥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있는데 이제 이른바 범죄 중대성이라든지 증거 인멸, 뭐 도주협력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워낙 범죄가 중대한 게 많아요. 그리고 워낙 오래 얘기가 돼 왔던 것들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난 대선 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 21대 말고 20대 대선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맞붙었었잖아요. 그때.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굉장히 그 대선의 그 핵심 이슈였어요. 근데 보수 측에서 문제가 전혀 없다. 그렇게 뒤졌는데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런 논리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 그 과거를 반추해 보면서 그때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부끄러워할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의 소회입니다. 예. 예. 자, 정치권에서도 오늘 김 씨의 조사 상황에 주목을 했는데요. 구속 여부를 두고 나온 여야의 입장 들어보고 오시죠. 검찰의 황제 의전 수사, 눈 감아주기 수사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증거를 인멸하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구속해서 특별히 뭐 보탤 말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수사와 그 이후의 과정들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드립니다. 네. 역대 영부인 가운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는 김 씨가 처음인데 만약에 김 씨가 구속이 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수감되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데요. 그렇죠. 대개 이렇게 같은 또는 유사한 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부부가 동시에 구속시키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부부를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 있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구속 만기가. 그래서 뭐 기소로 치달을 테고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사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오랫동안 지연된 것이 사실 이게 굉장히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솔직히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중앙지검에서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때 그것을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그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이었거든요. 받아들였다면 국민들도 납득을 할 거예요. 현직 대통령 부인을 직접 중앙지검에 소환되고 그다음에 수사를 하고 그래서 뭐 불구속 기소라든지 아니면 불송치라든지 그러니까 무혐의라든지 하더라도 그래 그렇게 소환돼서 조사 받았는데 그렇다면 거기 그 정도로 끝내자라고 할 수도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물론 수사를 제대로 해서 더 큰 게 발견이 됐다면 또 거기에 합당한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자신의 어떤 부인이나 자신의 최측근들을 감싸고 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눈덩이처럼 더 많은 혐의들이 불어나게 된 동기가 아니냐. 춘풍추상 자신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추상과 같은 그런 태도를 지켰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에 보면 말이죠. 그 최재형 목사에게 그 명품 가방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의혹.
그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근데 그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할 때 안 받아들이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검찰이 공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중앙지검에서 말이죠. 그리고 아까 그 비공개된 장소에서 특혜 논란이 있어서 황제 조사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수사검사가 핸드폰을 반납합니까? 피의자 측이 요구했다고 해요. 그때가 그게 검찰의 현 주소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여기는 아예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완벽하게 편파적인 수사였어요. 수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와서 이제 특검이 가동되면서 조금씩 베일이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인 뭐 결과라든지 이런 건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 국가 운영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당시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결국은 무혐의 처분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제 뭔가가 제대로 잡혀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내란 특검은 앞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도 예고한 바 있는데 내일 오전 중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글쎄요. 내일은 과연 1차 집행 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될까요? 아니면 좀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체포영장 집행이 돼야 되죠.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강제 집행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뭐 이른바 뭐 옷을 벗었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 형집행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형집행법에 이제 강제로 체포하기 어려운 상황이 뭐 자해할 우려가 있다든지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든지 그 중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우려라는 게 있어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이기 때문에 혹자는 형집행법 때문에 체포영장을 강제로 집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조항 때문에 그래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우려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거기 따르지 않는 거니까. 네. 다시 말하면 국가의 공권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사법체계가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1월 달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남동 관저에서. 같은 이제 일이 대표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내일까지가 시한이니까 체포영장 시한이 1차 시한이 내일까지예요. 뭐 그 이후에 또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모르겠으나 내일 근데 과연 그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도 이제 협조해라 교도관들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든 지금 뭐 혹자 또 그런 얘기들 합니다. 굳이 가면 또 진술 거부 행사할 텐데 진술 거부권 행사할 텐데 굳이 실익이 없는 걸 그렇게 하느냐 망신주의 아니냐? 전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체포영장 집행하려 하는데 아니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거 다 봐주고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법은 공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내일 그 전 체포영장이 반드시 집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요청한 만큼 서울구치소 측의 협조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순순히 응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저항을 한다면 강제 인치까지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윤 대통령이 왜 저항을 할까를 돌아보면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란 특검은 어차피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책임지면 되는 문제고 또 이미 지금 그 재판도 받고 있고 해서 여러 그 이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어떤 증언들이 있는 문제이므로 사실상 자기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자명한데 김건희 특검은 자신의 진술로서 자신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뭐 그러니까 그 혐의나 혹은 형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공직자니까 실질적으로 알선수재에서 뇌물죄로 완전히 바뀌는 어떤 상황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자신의 진술이 결정적인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신의 진술이 내란 특검은 예를 들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문제지만 김건희 특검은 자신의 진술이 자신의 부인에 연결돼 있는 문제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보다 더 큰 저항. 아예 나가지 않겠다라는 진술 거부권도 어쨌든 진술을 그러니까 초안해서 진술을 거부했다라는 게 명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까지 원천 차단하겠다. 나는 아예 안 나가겠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특성상 자신의 부인 문제에 자신의 진술로서 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검 상황을 짚어봤고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자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당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단 먼저 또 여야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입니다. 온갖 완장질과 이해 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원회를 즉각 해체하십시오. 네,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조치에 대해서도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면서 국기문란 사안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준석 의원이 이제 자진 탈당을 했어요. 네. 탈당을 안 할 도리가 없죠. 뭐 어차피 뭐 제명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일각에서 의원직 사퇴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당 등 이런 그 여권 야당은 야당입니다만 뭐 민주당에 이제 가까운 우군들 정당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북 도당에서 말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건 여러 법 위반 요인들이 있어요. 지금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등이 있어요. 처음에 이춘석 의원이 부인했었죠. 부인하다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다시 시인을 했는데 국기문란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이고 지금 국기문란이 아니냐 이게 쟁점이 아니라 이게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죠. 이 자체가.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해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이건 뭐 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제명 조치를 한 거죠. 자진 탈당을 하게 되면 이제 제명을 못 한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빨리 이제 탈당한 것 같기도 한데 만약 자진 탈당에만 그치면 나중에 복당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제명을 하면 이제 복당이 대단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제 제명 조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야당의 공세가 점점 거세질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게 형성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의원직 사퇴가 나올 것 같아요.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의원직 사퇴를 본인이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직을 사퇴시키려면 의원직을 제명해야 되는데 그건 국회 재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악재를 만난 거예요. 정권 초기인데 여러 가지 겹치고 있는 건데 정말 이 부분은 절대로 뭐 그러지도 않겠습니다만 정청래 대표도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단히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이건 그야말로 같은 당이라고 감싸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도 뭐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앞으로 여론 상황을 계속해서 좀 지켜볼 것 같은데요. 저는 국기문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도 했다고 하지만 10월 달에 신분은 그냥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정기획위원이거든요. 자, 국정기획위원장이 최소한 한마디도 안 하는 건 저는 지금 직무 6이라고 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5년간 이 정부의 국정을 어떻게 할 건가를 밑그림을 그리고 수립하고 입안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입안하는 경제 2분과에서 뭘 하냐면 AI 어떤 스테이블 코인 등등 지금까지 하는 다른 우리의 어떤 경제의 새로운 기반을 지금 입안했잖아요. 그런데 그 분과 장이 AI와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LG CNS와 그다음에 뭐 네이버 클라우드,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LG CNS와 그다음에 네이버는 지금 AI, 소버린 AI 5대 그 선정에 돼 있잖아요. 그것도 선정된 날 2시에 발표를 했는데 2시 15분에 매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부자 거래하는 그런 그 범죄자들 못해요. 그 처벌 못합니다. 만약에 이걸 제대로 기강을 잡지 않는다면 이건 그야말로 국가의 정보를 가장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 정보를 갖고 투자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국정기획위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의원이라면 다른 문제만 예를 들어서 차명거래 문제만 생기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차제 국정기획위원회를 뭐 해체하라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지만 최소한 그런 관점으로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중임에도 이춘석 의원 사안에 엄정 수사를 지시했는데 이렇게 강경 카드를 꺼내든 게 악화된 여론을 좀 의식한 조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해충돌, 뭐 단순하게 법률적인 이해충돌 문제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국정기획위원회 제2분과에서 바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춘석 의원이. 게다가 딱 겹치잖아요. 네이버하고 아까 말씀드린 LG CNS 같은 경우.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건 뭐 결국 이제 여권이 운영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엄정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글쎄요 이게 4일 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건데 오늘 6일이잖아요. 아마 여론이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했습니다만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보좌관인가요? 보좌진인가? 그 사람도 지금 입건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행위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충돌 단순히 그 차원을 떠나서 미리 그걸 알았던 것인지 말이에요. 그 종목을. 뭐 이렇게 다 수사 대상이에요. 지금 어차피 고발돼 있고 그러니까 경찰이 벌써 입건을 했어요. 벌써 이 문제는. 경찰도 대단히 빠르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정말로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네. 상황을 민주당이 정확하게 여권에서 국민 여론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민주당 측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 대통령이 이렇게 신속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낸 것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가장 중요한 건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에 아마 엄청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빨리 차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증시와 관련돼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안정적인 어떤 그런 그 포션을 계속 유지하는 건 증시가 한 몫을 하거든요. 확실히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자 3,000피를 넘어서면서 한동안 어떤 화랑이었어요. 네. 그 증시가 자랑이었고 또 이제 5,000피라는 공약을 실현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각종 그러니까 국장에 되돌아와라 뭐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그 소원이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타를 맞은 거예요. 바로 그 대주주 그 양도세 기준을 지금 강화했잖아요. 뭐 강화하려는 안이 지금 나와서 그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뿔이 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반대도 많이 하고 그것을 되돌리려고 어떻게든 당이 다시 검토를 하겠다라고 지금 진화하고 있는데 이 주식 내부자 거래를 하는 모습이 차명 거래를 하는 모습이 예. 지금 됐습니다. 그렇다면 증시와 관련돼서만이 아니라 이 정부의 도덕성까지도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큰 모멘텀이다. 사실 집권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벌써 출렁거리기 시작하면 제대로 자신의 어떤 국정 운영의 첫 걸음도 못 띄운 상황인데 벌써부터 무슨 랜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다라고 느낀 것은 굉장히 이 뭐랄까요? 지금의 어떤 상황을 잘 판단한 것이다. 어떤 사실 그 뭐랄까 해법이 나올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엄중한 수사만이 아니라 여기에 후속 조치 그러니까 이 정부의 어떤 도덕성에 대한 사실 판단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면 관련해서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두고 심사숙고에 들어갔는데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치인 사면에 반대하면서 그 이제 사진으로 공개가 됐던 그 전달한 명단도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치인 사면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두 분께 좀 짧게 듣겠습니다. 근데 송원석 위원장이 지금 그거 철회한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 부탁했던 거 아닙니까? 부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나온 뭐 정찬민 전 뭐 용인시장 이런 사람들 몇 명 네. 나오잖아요 이름들이 뇌물 횡령죄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 대한 비판이 전부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뒤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 앞에서도 조국 사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무슨 얘기가 이제 드러나니까 그거 없던 일로 하겠다. 없던 일이 됩니까? 다 했는데.
이건 다른 것보다도 조국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여론의 향기를 보겠죠. 대통령의 고위 권한이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송원석 위원장이 그 몇몇 사람을 사면해달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거, 그게 더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마찬가지로 좀 대통령실에서 짧게 대통령실에서 저걸 왜 받아들였을까요? 이런 사면은 언제나 균형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또는 민주당 쪽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누군가의 어떤 사면이 지금 기획됐을 겁니다. 보니까 그 4명이 추가하더라고요. 이미 보낸 명단에 있다는 의미예요. 뭐 어떤 사람들을 했는데 이 4명을 추가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복수의 인원이 지금 갈 정도라면 상당히 유력한 이쪽의 정치인들이 뭐 균형을 맞추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저게 노출됨으로써 양쪽 다 없던 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만 처리하면 이쪽만 하면 또 불균형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드러날 겁니다. 이것 때문에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구나.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를 차단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너무 빨리 이렇게 이 사면했다가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호남 쪽을 또 섞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드러난 이상 없던 일을 하자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